아마존이 미국 원전 운영사에 3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난 10월에 이른 대규모 투자로 빅테크 기업들의 무탄소 에너지 공급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이처럼 미국의 SMR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기자재 공급 기회를 모색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 용량은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초당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원전 모멘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한동안 조금 주춤했던 원전 관련주들 다시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정 파트너가 가져오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세요? SMR 관련 이슈 가져왔는데 역시. 또 최근에 또 SMR 관련 이슈가 또 새롭게 또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좋아하는 그런 섹터 중 하나잖아요. 예.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SMR 관련해서 또 새롭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SM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짧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서 소형 모듈러 원자로를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대형 원전에 비해서 원자로를 공장에서 이제 제작한 후에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도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는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마존 쪽에서 미국의 이제 원전 운영사에 약 한 4,600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왔고 이는 또 10월에 이은 대규모 투자라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햄포드 부지에 엑스에너지 SMR 건설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4개의 모듈의 SMR로 시작해서 최대 12개 모듈의 SMR,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미국의 약 11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출력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엑스에너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엑스에너지와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 사업 지금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21년도부터 이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통해서 같이 함께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주목을 받으면 또 그 외에 또 SMR 관련 종목들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한수원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SMR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이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도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2050년까지 약 200기에 달하는 규모가 앞으로 크게 시장에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발표한 이런 원자력 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역시나 2033년까지 혁신형 SMR 관련해서 인허가를 완료시키고 차세대 이제 텐텀 태양전지 효율 35% 상용화 등의 이런 좀 세부적인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내놓는 중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을 때 주가 상승세가 가장 좀 탄력성 있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 이슈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금 계속해서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SMR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전력, 원전 이 부분은 좀 AI의 이 기술의 계속된 확장과 더불어서 당연히 같이 짝꿍처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재료로서의 가치가 유지가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좀 좁혀 보겠습니다. SMR 원전 관련주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하면은 거론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도 SMR 시장이 미국에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 2달간의 추이를 보게 됐을 때 8월 저점을 딛고 좀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저점을
수익성을 올려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어제만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2주 전에 소형 모듈 원전 부분에서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기술이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첫 소형 모듈 원전 계약을 두산 에너빌리티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동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18,000원대까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흐름이 부진한 종목군주 중에 하나고요. BHI 같은 경우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17,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원 규모의 또 계약 체결 소식, 고성과 관련돼서 계약 소식 전해지면서 최근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2파워의 상승력도 괜찮습니다.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전일 마감을 했고요. 글로벌 펀드와 투자 계약 소식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다만 박스권 돌파를 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는 듯합니다. 과연 8월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두 분 어떤 종목 가져오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예, 가지고 대장주죠? 왔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2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분할 합병 계획서 승인의 건이 오르게 될 전망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간의 분할 합병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라고서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면에 글래스 루이스라는 이제 의결권 자문사 쪽에서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을 지금 현재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또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규로 진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2일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사업 재편을 해서 부산 바켓을 분할하게 되면은 일단 7천억 가까이 되는 차입금의 부담을 이제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전 관련 설비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보된 지금 투자금을 토대로 해서 대형 원전이나 SMR 그리고 가스 수소 터빈 등에 즉각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지금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체코 같은 경우에도 후속 2기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데다가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 사우디 이런 지금 국가들도 계속해서 수주 가능성을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기반이 좀 만들어지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12월 달 그런 이제 안건에서의 결과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뭐 회사 소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대장주입니다. SMR 관련해서. 자, 받고 이제 우리 박근호 의사님도 오늘 시간이 또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엑기스만. 네. BHI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발전소와 관련된 기업이지 그 원전 쪽으로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시장에서는 원전주를 분류를 하고 있죠. 어디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느냐? 이 화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 등에서 쓰인 보일러가 있는데요.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돈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보일러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배출가스가 나가면 거기에도 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열을 다시 잡아와서 이제 발전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콘덴싱 그렇죠. 바로 이제 가정에서 쓰는 콘덴싱 보일러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형 콘덴싱 그렇죠. 보일러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향후 2, 3년 동안 사실 먹거리 걱정이 없어도 할 정도로 올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당장 이게 이제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내년, 내후년까지 2, 3년 동안의 어떤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사 이 HRSG 요 시설은 요 장비는 설비라고 그래야 되죠. 요거는 뭐 웬만한 발전소는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